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5년 만에 장중에 이제 5천선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올라서는 등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부진했던 경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다 대기업들의 M&A 뉴스가 겹친 것이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하루였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석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것과 더불어 2월에 중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이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을 대부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제조업 지수가 13개월 내 가장 낮은 52.9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53에 미치지 못했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2월의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전달보다 0.2%가 감소해 당초 0.1%였던 예상보다 하락폭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IT 업체들 간의 대형 M&A 뉴스가 오늘 나스닥 지수를 2000년대 초 이후 15년 만에 5천선 위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먼저 반도체 업체 NXP가 경쟁사인 프리스케일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고, 퓼렛패커드는 네트워킹 업체인 나루바를 2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힌 것이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인터넷 등 IT 업종을 비롯해서 항공사와 금융, 운송, 자동차, 외식업, 소매, 엔터테인먼트 등이 상승했으며, 반면 WTI 국제 원유 가격이 보합권에 마감된 데 따라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으며, 금광업종과 유틸리티, 주택건설, 통신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상승한 2.084%를 기록했습니다. 자, 국채금리 계속해서 지금 2% 위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자문이 올 9월쯤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핀코의 공동 CEO였으며 현재는 금융업체인 알리안스의 수석 경제자문으로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오늘 CNBC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올 9월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 여름, 즉 9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공격적인 선제 안내가 수반될 것이며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그는 단기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유럽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 달러화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상승세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먼저 건축용 목재업체 럼버 리퀴데이터는 판매 중인 마루용 바닥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 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60미닛의 보도로 오늘 25%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카디널 헬스는 존슨앤존슨의 심장 사업부를 19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며 1.5% 상승했고, 멤버십 할인 마트인 코스코는 내년 4월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대신할 새 신용카드 제휴사로 시트그룹이 발행하는 비자카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비자카드는 2.5%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 실적 부진을 이유로 CEO인 마이클 존슨의 연봉을 전년 대비 36% 삭감키로 한 건강식품 직판업체 허벌라이프가 1.5%의 약세를 보였고,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비뇨기 의료 장비 공급사인 아메리칸 메디컬 시스템스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1.4%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경매업체 소더비스는 예상에 16센트 못 미친 주당 1달러 12센트의 순이익과 분기 매출이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에 오늘 3%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자, 상무부에서는 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런 예상치 하회를 좀 발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1.1%가 감소한 9,714억 달러를 기록해 당초 0.3% 증가하리라던 전망을 믿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민간 건설 지출이 0.5%, 비주거용 프로젝트 지출은 1.6% 감소했으며 공공건설 지출 역시 2.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주거용 프로젝트 건설 지출은 0.6%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지수가 다소 부진했던 것과는 반대로 시장조사업체 마켓이 발표한
2월에 PMI 확정치는 55.1을 기록해 예비치였던 54.3과 전달의 확정치였던 53.9로 웃돌았습니다. 마켓 측은 올해 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이 2월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자동차 업체들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되고 오토존, 베스트바이, 딕스 스포팅 굿즈, 네비스타, 스미스앤웨슨 그리고 밥 에반스 등의 기업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현재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뭐 지정학적인 요인이나 어떤 외부의 요소들보다는 기업들의 M&A 소식이라든지 이런 미국 내부의 경제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몰고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